참외와 같이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정말 놀라운 주제를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참외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외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름의 대표 과일, 달콤하고 시원한 맛, 어린 시절 추억까지 떠오르죠? 참외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수분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칼로리도 낮아서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참외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정말 충격적이죠?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에는 서로 상극인 조합들이 있어요. 각각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복통, 설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중독 증상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해독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에 더욱 주의해야 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참외를 더 안전하게,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라요. 지금부터 참외와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참외의 특성과 영양. 먼저 참외의 특성을 알아야 왜 다른 음식과 상극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참외는 수분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과일이에요. 그래서 체온을 낮춰주고 갈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뛰어나죠.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눈 건강에도 좋아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비타민C도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참외의 특성상 몸을 차갑게 하는 성질이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한성식품으로 분류하죠. 또한 당분이 있어서 위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수분이 많아서 위액을 희석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참외의 특성들이 다른 음식들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우유. 첫 번째로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은 참외와 우유예요. 이 조합이 왜 위험할까요? 참외의 산성 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응고 현상이 일어나요. 위 속에서 덩어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소화가 전혀 안 돼요. 위 속에서 부패가 시작되면서 독성 물질이 만들어져요. 복통, 설사, 구토, 복부 팽만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장폐색까지 일으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이런 응고 현상이 더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요구르트도 마찬가지예요. 유제품 전반이 참외와는 상극이에요. 치즈, 아이스크림 등도 피해야 해요. 만약 실수로 함께 드셨다면 즉시 물을 많이 마시고 증상이 심하면 병원에 가세요. 참외를 드신 후 최소 2시간은 지나고 나서 유제품을 드시는 게 안전해요. 두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게. 두 번째 위험한 조합은 참외와 게예요. 이 조합은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참외는 찬 성질의 음식이고 게도 찬 성질의 음식이에요. 둘 다 찬 성질이라서 함께 먹으면 몸을 과도하게 차갑게 만들어요. 위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소화불량이 일어나요.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몸이 차가운 체질이신 분들에게는 더욱 위험해요. 또한 참외의 효소와 깨의 단백질이 만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정말 주의해야 해요. 여름철에 시원한 참외와 함께 게를 먹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정말 위험한 조합이에요. 새우나 가재 같은 갑각류도 마찬가지로 피해야 해요. 만약 함께 드셨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돼지고기. 세 번째 위험한 조합은 참외와 돼지고기예요.
참외는 소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성질이 있는데 돼지고기의 지방과 만나면 문제가 생겨요. 돼지고기는 지방 함량이 높은 육류예요. 이 지방이 참외의 효소와 만나면 급속한 분해가 일어나면서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어요. 복통, 설사,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기름진 돼지고기를 먹은 후에 참외를 후식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해요. 소화 시간도 문제예요. 돼지고기는 소화하는 데 4-6시간이 걸리는데 참외는 30분 정도면 소화돼요. 이 차이 때문에 위 속에서 부패가 시작될 수 있어요. 삼겹살, 갈비 등 기름진 돼지고기와는 특히 조심해야 해요. 돼지고기를 드신 후에는 최소 4시간은 지나고 나서 참외를 드세요. 대신 돼지고기를 드신 후에는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다른 과일이 더 좋아요. 네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차가운 음료. 네 번째 위험한 조합은 참외와 차가운 음료예요. 참외 자체가 이미 차가운 성질인데 여기에 얼음이 들어간 차가운 음료까지 마시면 위장이 과도하게 차가워져요. 위장 근육이 수축하면서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혈관이 수축하면서 혈액순환도 나빠져요. 복통, 설사,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시원한 참외와 함께 얼음 들어간 음료수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해요. 탄산음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맥주 등이 특히 위험해요.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위장이 차가운 것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참외를 드실 때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아요. 만약 차가운 음료를 마셨다면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참외를 드세요.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복숭아. 다섯 번째는 참외와 복숭아의 조합이에요. 둘 다 좋은 과일인데 왜 함께 먹으면 안 될까요? 참외와 복숭아는 둘 다 당분이 높은 과일이에요.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또한 두 과일의 효소가 만나면서 위산 분비가 과도해질 수 있어요. 속쓰림, 위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복숭아의 산성 성분과 참외의 성분이 만나면서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어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도 일으킬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특히 위험해요. 혈당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과일을 함께 먹을 때는 30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아요. 복숭아 대신 사과나 배 같은 다른 과일과 함께 드시는 게 더 안전해요. 여섯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약물. 여섯 번째는 참외와 약물의 조합이에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외는 이뇨작용이 강한 과일이에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어요.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도 조심해야 해요. 참외의 당분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소화제나 위장약과도 상호작용할 수 있어요. 참외의 효소가 약물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참외를 많이 먹으면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해야 해요. 참외의 비타민 K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참외를 드시기 전에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 보세요. 약을 드신 후 2시간 정도는 지나고 나서 참외를 드시는 게 안전해요. 일곱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술. 일곱 번째 위험한 조합은 참외와 술이에요. 참외는 수분이 많고 차가운 성질이라서 알코올 흡수를 빠르게 만들어요. 평소보다 빨리 취할 수 있고 숙취도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참외의 당분과 알코올이 만나면서 혈당이 불안정해져요. 위 점막도 자극받아서 속쓰림이나 위염이 생길 수 있어요. 간에도 부담이 돼요. 참외의 성분을 분해하면서 동시에 알코올까지 분해해야 하니까요. 특히 맥주와 참외의 조합은 정말 위험해요. 차가운 맥주와 차가운 참외가 만나면 위장이 급격히 차가워져요. 소주나 막걸리와도 좋지 않아요. 술을 드신 날에는 참외 섭취를 피하세요.
만약 술자리에서 과일이 필요하다면 사과나 배가 더 안전해요. 여덟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해산물. 여덟 번째는 참외와 해산물의 조합이에요. 앞서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해산물들도 마찬가지로 위험해요. 조개류, 새우, 낙지, 오징어 등 모든 해산물이 참외와 상극이에요. 해산물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린내가 나는 특성이 있어요. 참외의 효소와 만나면 단백질이 급속히 분해되면서 독성 물질이 생길 수 있어요. 식중독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생선회나 회 등 날 해산물과는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돼요. 해산물을 드신 후에는 최소 3-4시간은 지나고 나서 참외를 드세요. 대신 해산물을 드신 후에는 레몬이나 라임 같은 산성 과일이 더 좋아요. 아홉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찬 성질 음식. 아홉 번째는 참외와 다른 찬 성질 음식들의 조합이에요. 참외 자체가 찬 성질인데 다른 찬 성질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이 과도하게 차가워져요. 수박, 메론, 오이, 냉면, 냉국 등이 모두 찬 성질이에요. 이런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소화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설사, 복통,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여름철에 시원한 음식들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정말 위험해요. 몸이 찬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냉면을 드신 후에 참외를 후식으로 드시는 것도 피하세요. 대신 따뜻한 성질의 음식들과 균형을 맞춰서 드시는 게 좋아요. 생강차나 따뜻한 물을 함께 마시면 도움이 돼요. 열 번째 위험한 조합 마이너스 참외 기타 멜론류. 열 번째는 참외와 다른 멜론류의 조합이에요. 수박, 허니듀 멜론, 칸탈루프 멜론 등과 함께 먹는 걸 피해야 해요. 멜론류끼리는 효소가 비슷해서 함께 먹으면 효소가 과도하게 활성화돼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설사 등이 생길 수 있어요. 당분도 과도하게 섭취되어서 혈당이 급상승할 수 있어요. 과일 샐러드를 만들 때 여러 멜론류를 함께 넣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좋지 않아요. 한 번에 한 종류의 멜론만 드시는 게 좋아요. 시간 간격을 두고 다른 멜론을 드시거나 다른 과일과 조합하세요. 참외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 이제 참외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적당량을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해요. 두 번째는 다른 음식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거예요. 최소 30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간격을 두세요. 세 번째는 체질을 고려하는 거예요. 몸이 찬 분들은 참외를 적게 드시거나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함께 드세요. 네 번째는 깨끗하게 씻어서 드시는 거예요. 껍질에 농약이나 세균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신선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한 참외는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상온에서 드시는 거예요. 냉장고에서 너무 차갑게 해서 드시지 마세요. 일곱 번째는 씨를 빼고 드시는 거예요. 참외 씨는 소화가 어려워요. 참외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 그럼 이제 참외와 잘 어울리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생강이나 계피 같은 따뜻한 성질의 향신료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견과류와도 잘 어울려요. 아몬드, 호두 등과 함께 드시면 영양 균형이 맞춰져요. 꿀과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꿀의 따뜻한 성질이 참외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줘요.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생강차, 계피차 등이 좋아요. 단백질이 적은 채소들과는 함께 드셔도 괜찮아요. 상추, 양배추 등이 좋아요. 현미나 보리 같은 통곡물과도 잘 어울려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대처법. 만약 참외를 잘못 조합해서 먹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즉시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독성 물질을 희석시키고 배출을 도와줘요. 두 번째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차가워진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구토를 억지로 참지 마세요. 몸에서 나쁜 것을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네 번째는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세요.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산책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이 소화를 도와줘요. 여섯 번째는 소화가 쉬운 음식을 드세요. 죽이나 미음 같은 것이 좋아요. 일곱 번째는 증상이 심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특히 발열, 심한 복통, 지속적인 구토가 있으면 응급실에 가셔야 해요. 계절별 참외 섭취 주의사항. 계절에 따른 참외 섭취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여름철에는 참외를 가장 많이 드시는 시기죠. 하지만 더위 때문에 차가운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에어컨이 강하게 틀어진 실내에서 차가운 참외를 드시면 몸이 과도하게 차가워질 수 있어요. 가을철에는 환절기라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이때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배탈이 나면 회복이 더 어려워요. 겨울철에는 몸이 자연스럽게 추위에 대비해서 따뜻한 음식을 찾게 되는데 이때 차가운 참외를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봄철에는 해독의 계절이라서 참외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시 다른 음식과의 조합에 주의해야 해요. 연령대별 주의사항. 연령대별 주의사항도 말씀드릴게요. 어린이들은 소화 기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아서 참외를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청소년들은 성장기라서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참외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임신부들은 참외에 찬 성질 때문에 자궁이 차가워질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해요. 중년층은 스트레스가 많아서 위장 기능이 약해진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위장 장애가 생기기 쉬워요.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과 해독 기능이 모두 떨어져서 가장 주의해야 해요. 조금만 잘못 먹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참외의 올바른 보관법과 선택법. 참외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올바른 보관과 선택도 중요해요. 참외를 선택할 때는 껍질에 상처가 없고 단단한 것을 고르세요.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고 신선한 것이 좋아요. 너무 말랑하거나 무른 것은 피하세요. 보관할 때는 상온에서 2-3일, 냉장고에서는 일주일 정도 보관할 수 있어요. 너무 차갑게 보관하지 마세요. 참외의 차가운 성질이 더 강해져요. 먹기 30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서 상온에 두었다가 드세요. 상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완전히 도려내고 드세요. 껍질을 깨끗하게 씻은 후에 드세요. 지금까지 참외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우유개, 돼지고기, 차가운 음료, 복숭아, 약물, 술, 해산물, 찬 성질 음식들, 그리고 다른 멜론류까지 정말 많은 음식들이 참외와 상극이었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참외를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참외는 정말 좋은 과일이에요.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한 조합으로 드시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참외를 단독으로 드시는 거예요. 다른 음식과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면 문제 없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예전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증상이 나타나면 참지 마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거나 병원에 가세요. 무엇보다 이런 정보를 가족과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중요한 정보니까요. 올바른 지식으로 참외를 안전하게 맛있게 드시면서 건강도 챙기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 궁금한 음식 조합이나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